그 여자, 처음부터 너의 여자였어? 차가운 분노가 실린 이지혁의 목소리가 박성재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성재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지혁을 마주했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스파크를 튀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공허한 절규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단 하나를 갈망하는 남자의 고요한 집념이었습니다. 내 여자로 만들 생각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재의 대답은 기름을 부은 불길처럼 지역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태워버렸습니다. 주먹이 날아가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성재의 얼굴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든 가녀린 팔 지은호가 두 사람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눈은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지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수만 개의 비수가 되어 지역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 전부였던 여자, 그러나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의 곁에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 여자 지은호였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화려한 웨딩마치 소리가 멎어버린 그날이었습니다. 신부 정보와는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착한 것은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께 가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세요. 내 목까지 미안해요. 그 문자는 지역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 수군거림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의 온몸을 베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실망감은 차라리 독약과 같았습니다. 텅 빈 예식장에 홀로 남겨진 지역은 그 순간 살아있음이 곧 지옥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은 폐인처럼 무너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술로 지새우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수치심은 온몸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를 좀먹었고 절망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처럼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정보와의 마지막 문자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세요. 그 문장의 차가운 비정함이 지역의 뇌리를 때렸습니다. 보상 그래,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순간 지역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모기와 도끼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자신을 버린 여자와 세상을 향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란듯이 보여주리라. 수치와 절망은 더 이상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비빌 언덕이라도 챙겨야 한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지역은 마침내 지독했던 은둔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정보화의 아버지이자 하늘건설의 회장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기회든 출발 자금이든 반드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최소한의 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지역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하늘건설의 높은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정하게 밀어내고 상처만 주었던 후배. 하지만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얼굴은 결국 지은호였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메마른 가슴에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지역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박성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의 다정한 눈빛과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웃는 은호의 모습은 완벽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의 모습에 지역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처참한 패배감인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역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은호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깊이. 그 깨달음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성재는 더 이상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경쟁자였습니다.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버티고 이겨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지역이 사라진 시간 동안 성재는 묵묵히 은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지역처럼 뜨겁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은호가 혼자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카페 마감 시간, 지친 은호의 어깨를 보며 성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은호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러야 했습니다. 지역을 향한 오랜 짝사랑,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러나 분명한 존재감으로 은호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선배, 저 이제 그만할래요. 지역 선배 기다리는 거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재의 고백 이후 은호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역을 향한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쳐버린 마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성재가 내민 손은 은호에게 외면할 수 없는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들이 굳게 닫혔던 은호의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재가 카페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에 가슴이 설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본부장님이라는 호칭, 이제 좀 어색하지 않아? 지혁이한테 하던 것처럼 그냥 선배라고 불러. 성재의 제안에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거리를 한 뼘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느꼈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따스한 온도로 무르익어가던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모든 공기를 얼려버리는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이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 이지혁이 다시 나타난 그 순간 은호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그를 향한 미련과 원망, 그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다시는 이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녀는 지혁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선배. 그리고는 마치 보란 듯이 옆에 앉은 성재에게 몸을 더 가까이 기댔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재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가볍게 스치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재 선배,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인테리어 시안, 주말에 같이 보러 갈래요? 은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성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을 방패 삼아 지혁에게 상처를 주려는 은호의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자신을 이용해 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그만큼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성재는 지혁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래, 그러자. 주말에 시간 비워둘게. 그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는 지역의 눈빛은 절망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성재는 직감했습니다. 지역이 다시 은호의 마음을 흔들기 전에 이 관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한편 지역의 남동생 이지환은 엉뚱한 계기로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선배의 부탁으로 대타 운전기사가 된 그의 첫 고객은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자 화가인 박영나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상류층의 세계는 지환에게 너무나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처럼 문을 열어주고 절대 사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으며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지환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격식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운전석 너머로 툭 던져진 질문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영란은 당황한 듯 지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거쳐간 수많은 기사들 중 누구도 개인적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란을 박진석 회장의 딸 혹은 고성의 여사의 딸로만 대할 뿐 박영나라는 한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으면 말고요. 지환은 무심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지났는데 밥은 먹었어요? 사방이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채 살아온 영나에게 지환의 그 짧은 질문은 아주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온실 속 화초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말을 걸어오는 그의 태도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요. 그 대답에 지환이 피식 웃으며 백미러를 통해 영란을 쳐다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꼭 챙겨 먹어요. 배고프면 괜히 더 화나고 서러워지니까. 그 순간 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의 여동생이자 패션 크리에이터인 이수빈은 자신의 채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박성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홍보 차원이라며 완곡히 거절하던 성재도 끈질기게 연락하며 매달리는 수빈의 열정에 결국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냥 평소처럼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편집할게요. 그렇게 시작된 촬영.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지자 성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차분한 모습과는 또 다른 일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수빈은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보이는 성재의 모습에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뭐야, 평소랑 완전 다르잖아. 왜 저렇게 멋있지? 촬영된 영상은 수빈의 예상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빈의 유튜브 채널은 순식간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랐고 댓글 창에는 성재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헐, 저 본부장님 누구예요? 모델인 줄. 두 사람 케미 뭐예요? 진짜 사귀는 거 아니에요? 언니, 남친 공개해주세요. 결혼은 언제 하세요? 수많은 댓글을 읽어내려가던 수빈의 마음속에 강렬한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찾던 완벽한 남편감,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수빈의 마음속에 박성재라는 이름이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갖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수빈의 눈빛 속에서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추락의 늪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이지역은 성공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지만 지은호와 박성재의 깊어진 관계를 목격하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질투와 싸워야 합니다. 무심한 듯 따뜻한 이지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박영나의 얼어붙은 마음에 스며들고
당찬 욕망의 화신 이수빈은 자신의 이상형인 박성재를 차지하기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자의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또 다른 남녀의 예상치 못한 인연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과 질투, 선택과 배신이 뒤엉키는 이들의 관계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